자칭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남자답게 세나곤의 모습은 순식간에 작아졌다. 그러나 여자의 모습은 더 멀리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속도다. 특허님 어서오세요. 세나곤과 여자의 거리는 좁혀지지 못하고 점점 멀어지기만 했다. 정상인이라고 볼 수 없는 여자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결국 몇십 초 만에 완전히 놓치고 말았다. 아, 거짓말이지. 뭐야, 저 속도는 올림수야? 야,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남자라는 이름이 울겠다. 야, 바보냐? 저건 절대 평범한 인간이 아니야. 평범한 인간이 아니다라. 확실히 살아있는 인간과 대치하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다. 입으로는 놀렸지만 저 여자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세나곤의 말에 의견은 없었다. 한심하다. 담배 끊어야 하나. 담배 끊으세요, 여러분들. 나도 담배 끊어야겠다. 이상하네. 그렇게 가까이 숨어있던 범인을 왜 우리가 눈치를 못 챘을까? 도착하고 나서 트렌치 코트녀가 나타날 때까지 공원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건 그렇고 계속 벤치 밑에 숨어있었나? 커플이 나타나기 계속 기다렸다는 건가? 범죄자 머릿속은 이해가 안 돼 진짜. 한번 밑을 봐봐 그럼. 그나저나 그런 큰 체격으로 잘도 이런 좁은 곳에 숨어있었네. 눈치채지 못한 우리도 바보 같다. 낡은 목재 벤치, 군데군데 칠이 벗겨져 있지만 의외로 튼튼했다. 몸을 숙여 벤치 밑을 들여다보았다. 땅에서 시트까지는 50cm도 안 된다. 이런 좁은 장소에 그 큰 여자가 숨어 있었다는 걸 1시간 이상 눈치채지 못했다니 아직도 믿기 어렵다. 나는 일어서 이번엔 벤치 이쪽을 쏘아했다. 그래서 어쩔 거야? 우리 내일도 와볼까? 아무래도 오늘 일 때문에 걸려들 것 같진 않아. 그럴 필요 없어. 이거 봐봐. 벤치 뒤에 걸린 긴 머리카락. 게다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 뭐야 이거? 아, 머리카락이 흔할 리가 없다. 이건 그 트렌치 코트니의 것이라고 본능적으로 느꼈다. 으아, 그 여자 머리카락이야? 야, 기분 더럽다 야. 함정 수사도 쓸데없진 않았다. 이건 중요한 단서가 될 거야. 과수연의 분석을 의뢰하자. 과학수사 연구소죠. 나는 상의 주머니에서 보관용 비닐을 꺼내 입수한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넣었다. 차에 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가 달리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다. 머릿속엔 아까 만난 트렌치 코트니의 모습이 강하게 남아있었다. 분명 세나곤도 똑같을 것이다. 그 정도로 그 여자의 존재감은 셌다. 공포에 휩싸이려는 마음을 겨우 진정시켰다. 곳과수에 도착하기 전에 공원에서 있었던 일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추리로직인가요? 아, 셀프 퀘스천. 이건 없었는데? 이건 하이레 가면 오늘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트렌치 코트니는 누구인가? 셀프 퀘스천. 정보를 정리 앞으로의 수사 방침을 정하거나 범죄 동기를 추리할 때 모드에 들어갑니다. 선택지의 자문자답 형식으로 결론을 도출합니다. 선택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도출되고요. 전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왼쪽 상단의 미터기가 빨갛게 될 때가 있는데 선택을 잘못했을 가능성도 있어. 신중하게 생각을 하래요. 평가 대상이 됩니다. 주의하고요. 트렌치 코트녀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다리를 베는 범행, 그리고 여성만을 노리고요. 트렌치 코트녀 누굴까요? 즐거운 육해범이냐, 원한을 가진 인물이냐. 혹시 몰라요. 피해자에게 원한을 가진 인물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불특정 다수의 인물인데 의외로 그 사람들이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 원한 때문은 아닐까?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원한을 가진 인물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나이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러니까 뭔가 복수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고요. 다른 사건은 그럼 어떻게 될까? 데이트 중인 커플, 여고생, OL. 그러니까 목숨을 잃진 않았어요. 부상 정도가 다르긴 했지만. 그러니까 뭔가 원한을 갖고 있었다. 뭘까요? 연장선으로 생각해보면 소년의 친척이나 학교 관계자, 그런 건 없었죠. 그러니까 공통점이 없어요. 지금 나머지 3개의 사건이 다 공통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격 방식도 틀리고 뭔가 도시괴담을 따라한다는 것
이외에는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왜 굳이 그 몸을 벤치 밑에 숨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간단합니다. 숨기 딱 적당해서 이거는 안 됩니다. 오히려 불편하죠. 50cm만 밖에 안 된 그 범위를 왜 굳이 숨으려고 했을까요? 도시계담 따라하려고 한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일부러 트렌치 코트녀라는 복장을 특정적으로 착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도시계담을 따라하려고 하면은 뭐 굳이 숨으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뭐 히키코나 카시마, 그러니까 흉내내는 것을 일으킨 것으로 뭐 가능성은 크죠. 거기다가 파장도 클 거고요. 근데 왜 여성만 노릴까요? 남성을 노리는 것도 괜찮을 텐데 차라리 남성을 노리는 게 오히려 나을 텐데 왜 굳이 여성을 노릴까요? 그러니까 뭔가 있을 거예요. 굳이 여성을 노린다는 거. 근데 뭐 당연한 거 있죠. 여성을 노리기 쉬우니까. 남성보다는 여성을 노리는 게 쉬우니까요. 그게 낫겠죠, 차라리. 자, 측커님, 테일러님 고기 추천 감사합니다. 실제로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건을 다 종합을 해보면은 일단 상대방에게 공격 능력이 없는 여성이나 또는 초등학생을 선택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상대방을 그러니까 무력화시키기 딱 좋은 상대를 노렸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쉬운 상대를 노리겠고요. 결론적으로는.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 외에도 있다. 나는 말없이 운전하는 세나운의 연못을 보았다. 그러니까 트렌치 코트녀가 도망칠 때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평범함을 넘어선 속도 뭘까요?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면 경이로운 신체 능력을 가진 인물, 아니면은 뭐였죠? 오컬트. 그러니까 과학과 오컬트 두 가지거든. 경이로운 신체 능력이냐 상식이냐. 저는 상식을 뛰어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비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으로 증명되면 낫지만 도시 괴담과 관련된 거라면은 아무래도 도시 괴담 쪽으로 믿는 게 좀 더 좋겠죠. 그쵸? 2년 전에 괴기 사건을 보면은 네, 바로 그 블라인드맨이죠. 결국 생각만 해도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의문만이 떠올라 내 머리를 지배했다. 그러니까 트렌치 코트녀가 지금 인간이 맞는지가 의문이에요. 그 남자를 상식은 다음에 로직을 바꿀 때 하겠습니다. 바보 같아. 뭐야 갑자기. 아 미안해,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범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어. 나는 시선을 무릎으로 대었다. 주머니 속엔 트렌치 코트녀의 머리카락으로 보이는 머리카락에 든 비닐 봉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카락이 과연 뭘지가 의문입니다. 과연 이 머리카락으로 범인의 DNA를 뽑을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밀려드는 섬뜩한 불안을 떨치려 노력했다. 혹시 모릅니다. 과연 무엇을 알려줄지. 머리카락이 과연 뭘 알려줄지를 알아야 됩니다. 일단은 돌아오는 와중에 우리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은 채 주연경 본부에 도착했다. 다나코 과장이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다. 그 커피를 얼굴에다 후려 깔고 싶다만 노골적으로 얼굴을 구겼다. 씨부라 새끼. 부임하자마자 찍혔구만. 다나코 과장이 지금 돌아왔어요. 왜 벌써 돌아왔어? 그럼 뭐 오지 말라고요? 아, 욕하고 싶다. 뭐 됐어. 그런 식이라면 이쪽도 생각이 있어. 한번 놀라게 해줄까? 나는 과장님은 아이를 가졌다고 고백했다. 이거 미쳤죠. 머리카락을 내민다. 머리카락을 다나카 과장이 냅니다. 뭔가 이건. 그 순간 다나카 과장은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다. 어째서일까? 설마 자신들보다 먼저 증거를 찾아냈다고 기분이 상한 건가? 아니죠. 머리카락이죠. 머리카락. 머리카락. 이건 날 괴롭히는 건가? 그런가? 그런 건가? 그쵸. 머리카락이겠죠. 어? 뭔 소리야 이건 또. 그쵸. 머리 숙이. 그쵸. 내 생각이 맞았어. 머리 숙이 적은 나에게 그런 대량의 머리카락을 내민다. 그렇게 내 머리가 벗겨지기 원하니? 멍청한 놈. 아이고.
다학과 과장님,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범인으로 추정되는 여자의 머리카락이에요. 아니, 그런 농담 듣기 싫어. 그렇게 날 바보 취급하고 싶니? 아휴. 야, 과장, 범인의 유니폼이라고. 피해망상도 정도 끝에. 어? 오케이, 잘했어. 위협해도 소용없어. 그딴 저주의 머리카락을 받을 수 없어. 어우, 더럽다. 과장님, 괴롭히는 것도 놀린 것도 아니에요. 일단 진정하고 내 이야기 좀 들어봐요. 그만! 보고서도 안 써도 되니까 집에 가서 자. 다학과 과장은 머리카락에 대해 놀린 거라 믿은 채 강제로 이야기를 마쳤다. 과장 맞아, 이 새끼? 병신 같아. 다학과 과장이 보고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준 것만큼은 솔직히 고마웠다.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형사 업무의 대부분은 보고서를 쓰는 것이다. 보고서 작성에 쫓겨난 형사의 모습 따윈 인기가 없으니까 드라마에서 안 나와. 사실상 이게 가장 주된 업무다. 진짜요? 그 보고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그만큼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아, 과장 새끼 열받아. 우리를 방해꾼 취급하다니. 세나오는 분을 못 참겠다는 듯 주먹으로 손바닥을 쳤다. 그 손바닥에 분명 다나카 과장의 얼굴이 있었을 것이다. 할 수 없지. 보통 사건이 아니니까. 뭐야, 포기하겠다는 거야? 그럴 리가 있냐? 포기하게 누가 포기해? 그럴 거면 내가 이 게임 왜 샀겠어? 우리는 저렇게 자기 상식 내에서만 사건을 판단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건이 미해결로 끝나는 걸 막기 위해서 본부장님한테 선택된 거 아니야? 아, 목 아파. 진짜 미치겠다. 그렇지, 우리는 이 사건을 확실히 해결해서 본부장 직속 특수수사반이 될 거니까. 그랬었지.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그러기로 했었다. 아, 잠시만요. 목 너무 아프다. 자, 오늘의 신하일감의 2는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이 좀 너무 아프거든요. 잠깐만. 아니야, 좀 더 하자. 조금만 더 하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일시정지 잠시만 할게요. 좀 더 하겠습니다. 그냥 4.5기가 채우자 그냥. 아, 그러고 보니 트렌치코트니의 머리카락은 보고 안 해도 돼? 들을 생각도 없는데 괜찮지 않을까? 모처럼이니 우리만의 비밀 정보인 셈 치고 진행하자. 비밀 정보라. 너도 꽤 나쁜 사람이구나. 누가 나쁘다고요? 나왔다. 누구세요? 언제부터 있던 걸까? 눈앞에 봐도 누가 봐도 엘리트 티가 나는 인물이 서있다. 모습이나 목소리를 보면 남자다. 그러나 어딘가 순수해 보이는 얼굴과 많은 직업은 옷차림이다. 여자나 소년으로 보일 것 같았다. 너 말고도 문제가 늘어날 거라는 말은 들었는데 여자 형사일 줄 몰랐어. 여자 형사. 그 말에 억신 여기는 느낌이 느껴졌다. 좀 전에 과장이 머리를 감싸고 있는데 오자마자 무슨 짓이라도 했니? 아, 이젠 너무 과장에게 패를 끼치지 마. 이번엔 키가 큰 무뚝뚝한 남자가 나타났다. 둘이 같이 서 있으니 커플처럼 보이긴 한다. 물론 남녀 커플. 시끄러워. 딱히 아무 짓도 안 했다. 세나고는 마치 나이 차이 많은 형에게 꼬정을 드는 것처럼 입을 삐죽이며 다른 곳을 봤다. 누구세요? 아참, 넌 오늘 배속대가 잘 모르겠네. 주연경 검거율 넘버원 콤비님들이시지. 검거율 넘버원. 턱 아파 씨발. 나는 주연 경찰본부 형사부 수사 1과 강력범 담당 님이 신타로. 계급은 경부보다. 그리고 이쪽은 우리 주연경이 자랑하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 코게츠 마사오미 경보입니다. 버려. 그리고 정장상에서 명함을 한 장 꺼내 나에게 건네주었다. 코게츠라고 하네. 우리도 종일 나가 있어서 인사가 늦었군. 실례했습니다. 오늘부로 S현 C마을 지서에서 이쪽 수사 1과로 배속된 티어스타 경장이 올시다. S현 C마을 주연경에 있으면서 우리를 모르길래 어디서 온 시골 촌놈인가 했더니 C마을이었군. 개새끼야. 여기도 훌륭한 총구석이다. 니이미 경무원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평가하듯 나를 훑어보고 있다. 선민의식 그 자체 같은 남자. 참고로 이 녀석 이래 보여도 32살이다. 우리보다도 어린 꼬맹이로밖에 안 보이는데. 무례한. 여전히 말버릇이 없는 녀석이군. 이래서 양아치 새끼는 아닌데. 누가 양아치야? 시비 건 거니? 야, 누가 봐도 네가 싸움 걸었어. 이 과장은 내한테도 그렇고 연상이다. 훨씬 계급이 높은 사람에게 싸움을 걸다니.
연공 서열 계급사인 경찰 조직에서 세나고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나 참, 너 같은 녀석이 잘도 경찰관이 됐다니까. 장난해. 그만 장난은 그쯤에서 신타로. 마사씨, 전 장난친 게. 코게츠 경보의 한마디에 니이미 신타로 경보는 자세를 바로잡았다. 아무튼 둘 다 부디 저희, 아니 우리 수사를 방해할 만한 행동은 하지마. 알겠죠? 잘난 척 하지 마시고. 꽤나 밥맛이죠. 니이미 경보는 멋대로 내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듯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밥맛이네요. 좋아, 그럼 너희가 범인이라 여기는 인물과 많았던 이야기 좀 들려줘. 왜 적에게 정보를 알려줘야 되죠? 착각하지 마. 이제 적은 우리가 아니야. 범인이다. 겉모습은 쉽게 다가가기 어려워 보이지만 아무래도 코게츠 경보는 상식파의 인물인 것 같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고 들은 것 그대로 보고할게요. 아마 믿지 않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범인은 놓쳤다. 세나고는 과장된 몸짓과 섞어가며 손에 땀을 쥐는 범인과의 추격전에 내 열변을 토했다. 그쵸. 아슬하게 놓친 걸로 각색했다. 자신의 존재감 그리고 자존심이 용서를 못해서. 결론은 말하자면 나는 이 4개의 사건을 동일범, 즉 트렌치 코트녀의 범행이라고 생각해. 도시괴담, 히키코씨, 벤치 밑의 여자, 카오루씨, 카시마씨를 모방한 연쇄 사건이야. 마지막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일련의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딱 봐도 안 믿는 눈치다. 그쵸. 관자놀이 부분이 움찔거리고 있다. 마사씨가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방해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참았는데 너 제정신이냐? 도시괴담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수사하는 형사가 어딨냐?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냐? 실제로 범인을 잡을 뻔한 것도 그 덕분이야. 그런 건 그냥 우연이야. 아무래도 우리가 먼저 범인과 만난 것은 검거율 넘버원을 자랑하는 분이 인정하기 힘든 사실일 것 같다. 이젠 모든 사건이 동일범의 짓이라고 하기엔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어. 뭐가? 세 번째와 네 번째 사건은 다른 장소에서 발생했어. 그리고 두 개의 사건은 거의 같은 시각에 벌어졌지. 중요한 걸 깜빡했다. 그런 느낌으로 세상은 입을 벌리고 있었다. 두 사건이 같은 시간에 발생했다고요? 뭐야, 그런 얘기 안 했잖아 나한테. 이젠 너는 트렌치 코트녀, 도시괴담이라는 상징적인 키워드에 정신이 팔려서 시야가 좁아진 거야. 형사라면 좀 더 신중하게 모든 가능성 하나 조심스레 지워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와, 옛날 방식의 수사를 하네요. 뭔가 되게 냉정한데 그래도. 그니까 코게츠 경보를 비롯한 수사 일과 형사들은 일련의 범행을 동일범의 소행이라고 생각하진 않네요. 같은 시각에 일어났고 도시괴담은 당연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라고 합니다. 도시괴담이 실제할 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않았겠지. 모든 가능성은 하나하나 조심스레 지워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분께서는 너희는 니네 좋을 대로 하면 돼. 나는 피해자의 증언을 믿을 뿐이야. 그래도 세나곤의 신념은 그대로였다. 좋네요. 그래도 얘는. 너 마사시 이야기 못 들었어? 세 번째, 네 번째 사건은 같은 시간에 일어났어. 동일범일 리가 없다고. 먼 거리에서 같은 시간에 동일범에 의한 범행이 가능하다면 그건 양의 짓 아니겠어? 니이미 경보는 바보 취급받는 표정으로 세나곤을 도발했다.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상성이 나쁜 것 같다. 둘 다 말할 때마다 쓸데없는 말을 한마디씩 더합니다. 뭐? 양,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래서 가방끈 짧은 양아치는 안 돼. 대화가 되질 않아. 이 새끼 정말. 이대로는 둘의 싸움이 과열될 뿐이다. 나는 이거죠. 도시괴담 메리씨 말하는 거군요. 이거는 학교괴담에서도 아마 나왔을 거예요. 인형 메리, 나 메리야 어디에 있어 이런 거. 이거는 학교괴담. 이거 네 뒤에 있어. 그쵸, 나 메리야 지금 네 뒤에 있어. 이거는 학교괴담 애니메이션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쵸. 보통은 여기서 끝나는데 버전에 따라서 소녀가 죽거나 하기도 합니다. 혹은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소녀가 있는 고층 빌딩을 오르던 메리씨가 도중에 지치고 마는 개그도 있고요. 그거는 모르겠다. 라고 어쩌다 내가 알고 있던 도시괴담 이야기라니 니이미 경보는 진심으로 격렬한 듯한 시선을 던졌다. 둘 다 도시괴담. 제법 잘 어울리네.
애초에 지금 이야기가 양이 무슨 관련이 있지? 일련의 사건이 범인이 동일범이라는 근거도 안 되고. 응? 그러고 보니 나는 왜 도시계담 이야기가 있지? 그치, 동일범 설을 지지하는 근거도 안 돼. 그냥 말한 거지. 자, 돌리. 그냥 해본 겁니다. 양 돌리는 영국의 연구팀이 복제 기술로 만들어낸 최초의 암컷이죠. 그 양암컷. 그러니까 체세 복제였기 때문이고요. 세계 최초의 포유 복제. 그러니까 수정 후 초기에 발생하는 세포를 이용한 수정란 복제 기술, 그리고 성장한 동물의 피부 또는 근육 등의 세포를 이용한 체세포 복제 기술. 그거를 수정란 복제 또는 체세포 복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피, 쉽게 말해서 복사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생체 양산에 의한 가축의 안전 공급, 그리고 동물 확보, 희소 동물의 보호 등 여러 분야에 응용될 수 있어요. 의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좀 좋지 않은 부분이 있죠. 이것도 거부가 되게 많았다고 들었어요. 초반에는. 왜냐면은 또 하나의 자신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신의 이식용 장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윤리적인 문제가 봉착한다고 하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복제양 돌리가 좀 많이 논란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일본에서는 뭐 인간에 대한 복제 기술이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건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트렌치코트녀와 복제 인간이랑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거다. 그렇죠. 꽤 박식한 것 같네요. 애초에 범인이 복제 인간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그렇죠. 도시계담과 관계있다는 이야기가 황당무계하다는 취급을 당해도 어쩔 수 없다. 뭐가 증언을 믿는다냐? 증언이란 건 주관적이나 자칫하면 틀린 말이 섞일 수도 있어. 어쩌다 도시계담과 맞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걸 진지하게 주장하는 멍청하고도 정도가 있지. 흘려 들어도 될 일이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말에 귀 기울여 노력하는 세나오는 바보 취급한 건 용서가 안 돼. 확실히 목격자 정보는 언제나 객관적이진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라면 저 도시계담 같은 건 없다고 처음부터 정해놓고 목격 정보를 경시하는 형사보단 목격 정보를 소중히 여기는 양아치를 믿겠습니다. 뭐라고? 크게 뜨고 화를 냈다. 설마 계급도 나이도 아래인, 게다가 여자가 자신에게 반항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겠지. 제법 건방진 소리라는군. 솔직한 의견을 말한 것 뿐입니다. 니비 경무부의 여자처럼 단정한 눈썹이 신경질적으로 치켜 올라갔다. 너도 꽤하는데. 동지가 생기다 세나곤이 기쁜 듯 속해서기다. 그래도 괜찮겠냐? 신타로 녀석은 도쿄대 법학부로 나온 데다 20대는 본청 수석 일과에서 활약한 잘나가는 엘리트야. 거기다 저 녀석의 아버지는 차기 경시 총감이 확실하다는 니미 경시관이야. 게다가 어머니는 도쿄대 의학병원 외과 부장이지. 어때, 드라마에서나 나올 것 같은 금수저 집안 아니냐? 뭐 어쩌라고. 너도 시비 걸잖아. 나처럼 출세에 관심 없으면 모르겠지만 보통은 절대 싸우고 싶어하지 않는 상대 아니야? 이제 와서 출세 따위는 관심 없어. 그런 것보다 너에게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뭔지 정색을 해. 도시계담을 믿고 수사를 하는 건 확실히 그 사람 말대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해. 그래도 너는 피해자 목격자의 말을 믿어? 믿어. 진지하게 말하면 곧바로 대답한 세나곤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신념은 진짜다. 근데 뭐가 이렇게 만들까 얘를? 뭔가 뜨거움이 있다. 뭔가 있네요 일단 얘도. 그러니까 뭔가 믿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가자모리 선배죠. 얘 동료가 머리를 스쳤다. 알았어. 네 각오는 잘 알았어. 가자모리 선배죠. 나는 뒤를 돌아 마음을 남기고 검걸 넘버원 콤비를 바라보았다. 꾸베치 경무님, 니이비 경무님, 충고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의 신념에 따라 수사하겠습니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말을 믿고 반드시 범인을 체포해 사건을 해결하겠소이다.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겠다. 나 싸우려고 했지만 언젠가 세나곤에게 휩쓸리고 말았다. 걔가 이렇게까지 판을 벌려놓은 상황에서는 돌이킬 수도 없고. 건방진! 그마도 신타로 사건을 해결하는데 성별은 상관없다. 냉정하고 침착하며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가 있는 말이었다. 죄송합니다 마다씨. 코에츠 경부의 한마디에 니 경무는 혼난 강아지처럼 풀이 죽었다. 야, 얘 말에는 얌전히 따르네요. 뭐지 얘네들은? 궁금하다. 튀어라고 했나? 그렇다면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어. 이 세계는 결과가 전부야.
누가 옳은지는 결과로 이야기해보도록 하자. 네. 자신 넘치는 걸 보니 범행 현장에서 무언가 증거를 얻었나 보군. 오, 정보 질렸네요. 그쵸, 머리카락 입수했죠. 중요한 건 범인 체포입니다. 형사의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수 없죠.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범행 현장에서 범인의 모발이나 보이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범인의 머리카락이야. 어디 있지? 여기요. 상의 주머니에서 비닐봉투를 꺼내자 니비의 경모는 증거품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말없이 가져왔다. 이게 그 모발인가? 정말 범인의 것이란 확실한 증거는 있어? 확증은 아직 없어. 단지 실제로 그 트렌치코트녀와 대치한 우리만이 느낄 수 있는 냄새가 났다. 형사의 직감이라는 거죠. 의심된다면 주세요. 그래, 빨리 나. 공을 가로채려는 거잖아. 임마. 2단계 공이라니. 돌려줄게, 이까짓 거. 그렇게 말하면서도 조금 억울한 듯 증거품이 든 비닐 봉지를 돌려줬다. 이거는 과수연.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봅시다. 과학수사 연구소. 네, 과수연. 이거는 까먹었어요. 뭔가 줄임말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과학수사 연구와 감정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네, 알고 있습니다. 분야는 법리학, 법의학, 심리학, 문서, 물리학, 화학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분야의 과학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양한 부분이죠. 뭐 지문 같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서의 위조나 차량, 그리고 사이버 범죄, 컴퓨터에서. 그러니까 경찰청 과학경찰연구소 과경연과의 차이는 부속 기관이라는 것이고요. 수사과학의 기초연구, 개발 및 과수연에서도 불가능한 고도의 감식, 감정을 행합니다. 감식과의 차이는 감식이 형사부 감식과에 소속된 경찰관이라는 점이다. 감식과와 과수연은 항상 연계를 해 통상 수사와 감식 활동에 해명되지 않는 사안의 감정과 연구를 한다. 그렇다고 합니다. CSI나 FBI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DNA 감정도 떴네요. 검색해봅니다. DNA 감정도 알죠. 디옥시리보액산, DNA의 다형 부위를 검사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벌이는 감정이다. 범죄 수사나 친자 확인을 위해 사용되고요. 인간의 DNA는 충분한 개성이 있으며 부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개인의 특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뭐 DNA 감정은 혈액, 정액, 이건 좀 위험하네. 구강점막 세포 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흔히 있죠. 뭐 면봉 혀 긁어가지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뭐 부적합함. 모발은 사실 DNA 감정이 부적합하며 모근부가 남아있지 않은 한 DNA 추출은 매우 어렵다. 예외는 미토콘드리아 DNA로 개인 식별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뭔지 까먹었어요. 어쨌든 뭐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또한 염기 서열의 반복 횟수를 판정하는 것이 인간 게놈 그 자체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DNA 감정이 범죄 수사에 처음 사용된 것은 영국에서 일어난 어느 연쇄 강간 살인 사건이다. 몰라 이거는. 그냥 뒷부분만 결론만 읽으면은 현재 DNA 감정은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지극히 낮은 확률이긴 해도 DNA형의 우연한 일치가 발생하거나 사람의 실수에 의한 감정 미스도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바른 판단을 하려면 한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과학적 증거에서 어떤 사실이 인정되고 거기서 어떤 사실이 추측, 인정되는가 하는 분석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게 DNA 감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이 괴기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학적 견해를 버리겠다는 뜻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과학과 오컬트 두 쪽 가능성을 버리지 않고 진실만을 본다. 그것이 수사 방침입니다. 나는 과수형을 향하는 길에 코에치 경보의 말을 되새겨보았다. 결론. 사건 해결의 왕도는 없어. 모든 범행은 과거의 일이지. 형사는 남은 증거를 하나하나 찾아내면서 범인의 흔적을 뒤쫓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형사의 일은 현장을 관찰하면서 시작되지.
알겠나. 시간이 허락하는 한 현장을 돌아 현장에서 보낸 시간의 힘 비례해서 범인의 심리를 읽는 힘도 커지게 돼. 어찌자 이 사건은 발생했는가? 범인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꼈는가? 범인에게 범행 장소, 시간, 발생 상황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동기는 무엇인가? 현장에서 그것을 읽어낼 수 있다면 그것에서의 형사인 거야. 그리고 그건 몇 번이고 현장을 둘러봐야 가능하지. 현장 100번. 이제는 거의 쓰지 않는 단어. 와. 야, 진짜 되게 올드한데 날카로워. 그러니까 뭔가 되게 아마추어란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되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딱 그거네요.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고 올드해. 하지만 되게 많이 싸워본 느낌이 있네요. 그런 사람 많이 할 수 있는 발언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괴물과 싸우는 자는 그 과정에서 자신도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시면을 들여다보면 시면도 이쪽을 들여다본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뭔가 나랑 비슷한 사건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나중에 알아보도록 합시다. 어이, 진짜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야? 녀석들은 검거율 넘버원 콤비야. 계급도 우리보다 훨씬 위야. 그렇다 허세를 부르다 어쩌려고. 오자마 좌천당해도 난 몰라. 걱정해주는 거니? 아닌데? 걱정한 건 아니야 라고 하지만 걱정하고 있네요. 괜찮아. 나도 너처럼 출세 다닐 생각 없거든. 그거보다 그 엘리트 냄새 풀풀 풍기는 경보보 그 새끼 어떻게 한번 먹이고 싶지 않니? 역시 내 파트너야. 당연히 그래야지. 나는 그 말에 반응하지 못했다. 나를 조금 인정하는 것 같고 나도 세나곤 인정한다. 이 사건 함께 해결하는데 아무런 이견은 없다. 하지만 파트너라는 위치에서는 거리를 두고 싶다. 소중한 사람을 잃는 것은 이제 지긋지긋하다. 가장 우리 선배. 혹시 모릅니다. 얘를 또 잃을 수 있을지. 자, 여기서 네, 퀵 세이브를 하고요. 티어스타의 방송, 네, 도시괴담 신하이르가미 2는 여기서 녹화를 한번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끝. 땡큐.